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속 가능을 높이는 기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원도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에 나섭니다. 해외 공동 마케팅 추진과 입출국 소속 등의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도내 12,000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시험장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준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지역 연탄 사용 가구 대부분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빈곤층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봉사와 후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절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심야 파티를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 인천의 한 무인도에 들어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음주 가문을 즐겼는데요.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참으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볼멘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자, 김나영 아나운서, 네. 시나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나미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강릉 지역의 사투리입니다. 뜻은 네. 천천히 좀 여유 있게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강릉시가 이 시나미 정신을 토대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직은 사업 초기지만 강릉의 전통과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에 접목시켜 강릉시만의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나미 강릉, 천천히 여유롭게라는 의미의 강릉 사투리입니다. 강릉시는 도시문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를 주제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200억 원의 사업비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강릉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은 물론 문화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을 통해 도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강릉시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단시간에 완성할 수는 없지만 전통과 문화적 삶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인프라를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는 게 이제 문화도시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의 이제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관광 거점 도시 등이 중복돼 사업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이 안에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사실 도시재생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붙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안에 도시재생을 담을 것인가 아니면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를 따로 나누어서 컨텐츠를 따로 가져갈 것인가는 바다와 전통을 간직한 애양의 도시 강릉. 느림의 미학으로 추진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가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잡는 또 하나의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후인 2025년쯤에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년 이후에도 제2의 삶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정년을 맞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이 시대에 출근하는 노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편의점. 새로 입고된 상품을 보기 좋게 진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64살 김희순 씨는 부천의 첫 번째 시니어 편의점에서 8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근로자인 김 씨가 일주일에 2번씩 하루 5시간 근무하고 한 달에 받는 급여는 45만 원. 주부로 살아왔던 김 씨에게 처음에는 편의점 일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삶의 활력이 됐습니다. 생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또 이 나이에 이런 거 또 배워서 한다는 게 예, 생동감이 있고. 68살 이봉현 씨도 6년째 커피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손이 하루 중 가장 바쁜 때는 점심 무렵. 가게를 찾은 손님들에게 손수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근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 나이 먹으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시간이 무리한데 우리를 얘가 여기 올 수 있고 출근할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녀들한테도 자부심을 느끼죠. 2년 전 4,800여 개였던 부천 노인 일자리는 올해 5,5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높은 호응도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육아를 비롯해 환경미화, 안내 등 일자리 종류만 100여 개가 넘습니다. 노후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요. 노인들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 이게 굉장히 좀 어떤 노인들의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이 논의 일자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이 구직을 통해 삶의 소소한 보람을 되찾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빠른 고령화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의 새 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수능시험관리본부장을 임명하고 수능시험 준비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내 7개 지구 51개 시험장, 578개 시험실의 방역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 도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72명 늘면서 12,51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 지역의 연탄 사용 가구 10곳 중 9곳은 에너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원주 지역 연탄 사용 가구를 조사한 결과 1,062가구가 연탄을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중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빈곤층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관은 올해 동절기 연탄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후원과 봉사자 모집이 어렵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1년 중에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650여 건으로 평소보다 약 11% 가까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에 많이 폈다 그래가지고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이 못하고 답답한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가 오는 20일까지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을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일명 깡 행위와 부정적으로 얻은 상품권 환전을 대행해주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차례 이상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도내 사업장이 대기 배출 부과금이 고지됐습니다. 강원도가 올 상반기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9개의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30곳이 배출 기준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모두 48억여 원의 부과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이 10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가을 성수기 특별 공원 관리를 합니다. 공원 사무소는 임산물 채취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 야영 행위, 불법 주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탐방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탐방로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강릉 커피축제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와 안목해변, 송정동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강릉 커피축제는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11월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행사 일부가 축소되고 소규모 프로그램과 공연 등으로 운영됩니다. 인제군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공제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으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부정구매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월군은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원 등 인력을 배치하고 진화차와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부산물 사전 제거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철원군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의 가입자가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철원군은 전체 인구수의 14%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상 구역을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말까지 강촌 레일파크 등 주요 관광지 18곳에 방역요원 40명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만 18세 이상 춘천 시민을 대상으로 방역요원을 모집하고 코로나19로 휴폐업한 관광 분야의 자영업자 등이 우선적으로 선발됩니다. 방역요원은 관광지를 돌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주변 환경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가 부정부패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인사, 예산, 구매 계약 업무 등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41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화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부패 방지 주간에 맞춰 강원도 인재개발원 청렴 분야 강사와 사내 청렴 강사 등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운 데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도와주니까 살지. 나라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도와주면 항상 우리 생활비로 떼야 돼. 춥게는 못 살잖아. 코로나가 이게 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여가지고 지난해에도 봉사자가 한 90%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